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중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유승미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뭐 모방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뭐 짝퉁이 판치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매너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재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고 곧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뭐 2030년이라고 예상하긴 하지만 그런 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중국에 대해서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선 사실 중국이란 나라 그 자체를 아는 것보단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된 게 1949년이란 걸 감안해 봤을 땐 엄청나게 빨리 창당된 것이죠. 이렇게 빨리 창당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이란 국가 그 자체보다 공산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과 마오쩌둥 이래로 계속 일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좀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일당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지도자의 결정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뭐 이는 중국 지도자의 평균 임기가 엄청나게 길어서도 있는데, 마오쩌둥의 경우 무려 41년, 그리고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각각 10년을 넘게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예지만요. 이렇게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지금은 전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기술 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뭐 반도체나 한국에도 엄청나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니 저희가 준비하는 게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더 기술적인 면보다 중국 정부에서 어떤 면을 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로 투자하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돈과,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보유고는 다른 나라의 자산을 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 의한 전세계 대공황이 끝난 후 엄청나게 싸진 전세계의 부동산, 뭐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을 사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나파밸리를 들 수 있겠는데요. 나파밸리는 엄청나게 커다란 포도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한 포도밭이 최근 아니고 꽤 오래전에 중국 자본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중국 기업은 이 포도밭을 통해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그리고 싼값에 샀기 때문에 그만큼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도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광산업입니다. 중국은 다른 해외의 강산 채굴권을 얻는데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특히 주력으로 주의하는 부분은 철과 구리 같은 제조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잠비아 같은 데 있는 그런 구리 광산, 아니면 페루 같은 곳에 있는 은이나 여러 가지 광산들을 대부분 중국이 엄청난 돈을 주고 다 채굴권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과거 그리스 경제 위기가 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물건이 아니라 매물이라 하죠 보통. 이 매물도 중국이 대부분 많이 사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엄청난 돈을 군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절대적으로 군사에 대한 지출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늘리는 이유는 패권국으로 올라서면서 주변 국가와 자기 나라 내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변 남중국해나 그리고 근처 인도양 쪽에서는 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매우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항만을 무료로 건설해주고 그곳에 운영권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나라 입장에선 기부가 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이런 항만을 자기가 짓고 운영함으로써 그거를 언제든지 자신의 군사 기지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번에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현재는 러시아죠. 항공모함을 몇 대 사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군사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하나 프로젝트가 바로 운하인데요. 파나마 위에 나이아가라는 아니고 어떤 나라가 니카가라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또 뚫어서 그 거대한 운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운하라는 건 일단 전 세계 패권의 흐름을 바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고 미국이 패권을 잡을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가 개통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국이 운하를 만든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중국 자체에서 가진 엄청난 돈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투자하고 있고 그만큼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